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막한 도쿄올림픽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는커녕 올림픽 후원사들도 손절하고 있죠. 원래 모든 올림픽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2010년 밴쿠버는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있었으며 2012년 런던에는 테러의 두려움이 있었고 2014년 소치에는 호텔 일부가 붕괴되는 등 올림픽에는 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한편 여러 외신들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고 IOC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음식과 더불어 선수촌 시설도 역대 올림픽 사이에서 손꼽혔죠. 이렇게 보통의 올림픽 선수촌은 선수들의 편의를 최우선시에 제작됩니다. 하지만 현재 도쿄올림픽은 완전히 딴판인데요. 골판지 침대를 비롯해 서구권 선수들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화장실이 최대 논란입니다. 보통 일본의 화장실은 건물마다 제작되지 않고 조립식입니다. 그래도 올림픽에서 이런 수준의 시설은 선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선수들이 선수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시국인데 TV와 냉장고조차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논란은 외국인 선수들만 저런 말도 안 되는 숙소를 주고 일본 선수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 러시아 선수가 제보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진은 바로 에어컨 리모컨이었습니다. 리모컨에 온통 일본어만 쓰여 있어 작동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시작으로 각국의 선수들은 앞다퉈 SNS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여도 냉장고와 TV는 필수이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냉장고와 TV는 유료 옵션인데 신청을 안 해 제공을 안 한 것이라고 발표해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수들의 편의를 무시해 후진국 수준의 올림픽으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후진국의 올림픽이었으면 후원사들의 후원으로 이것보다 풍족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일본의 기업들은 도쿄올림픽이 이 지경인데 왜 후원을 안 하는 것일까요? 도쿄올림픽의 상황과는 달리 일본 기업들은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토요타와 파나소닉은 삼성전자와 같이 올림픽의 월드와이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토요타와 파나소닉뿐 아니라 NTT, NEC 등 일본 기업들은 개막식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올림픽 TV 광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는 아베 총리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렇게 곧 죽어도 올림픽은 해야 한다더니 국내외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스가 총리에게 모든 걸 넘기고 도망쳤습니다. 일은 자기가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는 거죠. 결국 일본 기업들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올림픽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올림픽을 TV 등 주요 제품의 판매 이벤트로 활용했지만 이번 올림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가전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자신이 없다면서 자칫 친일 기업 이미지를 안게 된다면 최악이라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의 삼성은 외국 선수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지역 파트너로 시작하여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부터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2020년까지였던 올림픽 공식 후원 계약 기간을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까지 연장했죠. 삼성은 대부분의 파트너 기업들과는 다르게 실무진 11명만이 개막식에 참석하며 최소한의 홍보로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은 올림픽 때마다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SBS는 7월 22일 뉴스에서 그동안 삼성의 올림픽 마케팅 규모에 비하면 이번 도쿄올림픽은 소박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20일 김연경 선수는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갤럭시 워치를 착용했는데요. 이 장면은 출시를 앞둔 갤럭시 워치 4로 김연경 선수가 삼성전자의 홍보를 위한 유출 마케팅이었습니다. 더불어 삼성은 이번 도쿄올림픽 선수들의 불만을 잘 파악해 파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바로 갤럭시 S21 5G 올림픽 에디션 17,000대를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관광과 쇼핑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선수촌에는 TV까지 없으니 선수들의 불만이 상당할 텐데요. 그때 마침 삼성이 스마트폰을 선물한 것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스마트폰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에게 제공된 스마트폰은 시중에 없는 색상인데다가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프로 전용 펜을 담아서 제공했습니다. 특히 선수들에게 제공된 올림픽 에디션은 뒷면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고 삼성의 노림수로 생각되는데 도쿄라는 단어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선수촌에 아예 갤럭시 선수 라운지까지 차렸습니다. 이 라운지는 선수들의 전용 체험 공간으로 다양한 갤럭시 기기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은 이러한 마케팅을 이전 올림픽 때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마케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 삼성의 마케팅이 유독 눈에 띈 것이죠. 이번 삼성의 마케팅이 옳았다는 것을 외국 선수들이 몸소 입증해 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페인 체조 선수인 마리나 곤잘레스 선수와 멕시코 수영 선수인 루밀 파체코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의 스마트폰을 공개한 것입니다. 특히 파체코 선수는 한국의 삼성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증정받았다며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멕시코 네티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분명 일본 올림픽인데 순식간에 삼성의 마케팅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니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날도 다 있네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좋은 이미지를 남긴 건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9연패를 차지해 세계 언론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기록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3년 동안 한 번도 올림픽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2연패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양궁의 훈련 방법이 재조명되고 동시에 현재 한국 양궁의 신화를 가능하게 한 현대그룹도 주목받았습니다. 현대가의 양궁 사랑은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1985년 협회장에 취임한 뒤부터 한국 양궁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1984년 LA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을 본 뒤 양궁 육성을 결심했는데요. 정 명예회장은 취임 직후 현대모비스의 여자 양궁단을 창단하고 현대제철에서도 남자 양궁단을 창단했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이후 회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명예회장으로 남아있으면서 양궁에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그중 정 명예회장이 1991년 폴란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현지 물 부족 때문에 고생한 선수들에게 스위스에서 물을 구해 보냈던 일화는 양궁계에서 유명합니다. 양궁사랑은 현재 정의선 회장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양궁의 현대차 첨단 기술을 훈련 장비와 기법에 접목시켰습니다. 현대차는 고정밀 슈팅 머신, 점수 자동 기록 장치, 비전 기반 심박수 탐지,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 선수 맞춤형 그립 등 5대 분야에서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현대차의 지원 사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외신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양궁 관계자는 현대차의 각별한 양궁 사랑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이런 한결같은 관심과 지원이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큰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과 한국 기업들의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 일본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한국만 주목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은 큰 탄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세 올림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거기에 한국은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며 일본 정부를 나락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일본의 스포츠 매체인 도쿄스포츠는 한국이 도쿄올림픽 시상식에 사용되는 꽃다발을 두고서 안정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도라지꽃과 미야기산 해바라기 꽃을 비롯해 후쿠시마산 둥글레로 만든 꽃다발을 각국의 메달리스트들에게 증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인데요. 이는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에서 만든 꽃다발을 무턱대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수여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일본 매체는 한국이 그동안 여러 문제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했는데요. 시상식 꽃다발 문제, 후쿠시마산 식재료 문제, 올림픽 선수촌 건물에 후쿠시마산 목재 사용을 들추며 일본을 깎아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야 사실만을 보도했지만 일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반응은 일본 스스로 일본을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큰 코를 다친 것이죠.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